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효신입니다. 우리 시니어 12학년 여러분, EDEA 지원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았죠? 만약에 저보고 고칠 수 있는 며칠의 시간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소만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오늘 설명드릴 이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정말 아껴놨던 저희 학생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에서 하세요. 수준 높은 강사들과 수준 높은 강의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원하실 때 커먼 앱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각각 항목별로 어떻게 쓰셔야 하는지 제가 이전에 찍어 놓은 영상을 참고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와 몇 가지 항목들은 바뀌긴 했지만 제가 그 항목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본적인 전체 뼈대의 개념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세세한 커먼 앱에서 어떻게 써라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저희 학생들 중 한 명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여학생이었고요. 여기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이 하이스쿨이 US 뉴스 기준으로 했을 때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랭킹으로 5,000위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학점을 따기가 많이 어려운 학교는 아닌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 쉬운 그런 학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예인 학생은 굉장히 좋은 학교를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학교가 순위가 다소 낮더라도 좋은 GPA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러니까 unweighted GPA가 만점이고요. weighted GPA도 5.0으로 환산했을 때 4.69. 제가 학교 결과를 맨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좋은 학교를 쓰기 위해서 많이 경쟁적이지 않은 그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이 정도 GPA는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SAT 같은 경우에는 156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구성을 세세하게 보여드리면 시니어 이어 전까지 쭉 받은 AP 수업과 점수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AP Calculus 5점 BC요. 그리고 AP Human Geography 5점 받았고요. 그 다음에 AP Computer Science Principle 5점 받았고요. AP Lang 4점 받았고, AP Chemistry 4점 받았고, AP US History 3점 받았고, AP Music Theory는 수업을 듣긴 했지만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12학년 때는 Calculus BC까지 했으니까 Multivariable, 그리고 학교에서 스케줄 때문에 AP Stat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Community College에 가서 AP Stat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AP Physics C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AP Lit, 오케스트라는 수업을 해야 이제 오케스트라 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오케스트라 듣고, AP 스페니쉬 이런 식으로 들어서 총 12학년 때까지 듣는 모든 AP 개수는 11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적도 꽤나 잘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학교 내에서는 굉장히 탑 클래스에 속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근처 커뮤니티 컬리지에 가서 이외에 관심 있는 다른 수업들도 이런 식으로 수강을 했다는 것 보이고요. 자, 그럼 액티비티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여기서 순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순서는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쓴 겁니다. 이 친구가 실제로 지원할 때 액티비티 10가지 순서나 레저메에다가 쓴 순서랑은 다르게 바꿔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순서는 상관없다는 점 알아두시면서 다시 보세요. 이 친구는 리서치를 해서 사이언스 페어를 2번, 2년 연속 2번을 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CNT라고 해서 이 카본 나노튜브라고 하죠. 그걸 이용해서 CO2를, 이산화탄소를 디텍트하는 그런 센서 이런 거랑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서 리저널 사이언스 페어에 나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약간 케미스트리 쪽이기도 하고 바이올로지 쪽이랑도 살짝 연결이 돼 있는데 조금 더 케미스트리 쪽이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한 것도 당연히 케미스트리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드럭 딜리버리를 하는데 이 나노 파티클을 사용해서 드럭 딜리버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러한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서 상을 받았으면 뭐라도 써놨을 텐데 그냥 참가만 2번 했고 아무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라고, 여기가 원래 인턴십을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 많이 하는 데인데요. 고등학생으로서는 흔치 않게 여기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한 인턴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리전 커뮤니티 안에서 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했었고 올 스테이트 수준은 미치지 못했고 그거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한 2개의 컴페티션에서 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 커뮤니티 센터랑 연결해서 봉사활동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는 케미스트리 클럽의 프레지던트로서 뭐 사이언스 볼이라든지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 이런 거를 계속 출전을 했는데 이 사이언스 볼 같은 경우는 학교 대표로서 리즌에서 작은 상 정도를 타긴 했었는데 더 높이는 못 올라갔었고 올림피아드에서도 그리 눈에 띄는 성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사회에서 한국 학생이랑 필리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학이랑 사이언스를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쳐 왔었고요. 그래서 대통령 봉사상 브론즈 2번을 탔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다면은 학교 측에서 이렇게 좀 가입을 시켜주는 내셔널 어너 소사이어티에 들어가서 별 활동을 안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액티비티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 안에서 충실히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지역 커뮤니티 센터랑 같이 이렇게 뭐 연합해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다는 점 약간의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에서는 학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매거진을 만드는데요. 그 클럽 안에서 이 사이언스 파트 라이터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케미스트리랑 매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학생이었으니까 이 Congressional App Challenge도 2년 연속 도전을 했지만 상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번을 이렇게 도전했다는 것 이런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처 대학교에서 이 사이언스 관련한 에세이나 연구 주제를 뭔가를 내게 되면 그 대학에서 선발을 한 다음에 그 친구들을 데리고 뭐 리서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선발이 되어서 우리 학생이 그 대학 랩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우와 엄청나다 할 만한 그런 뭐 큰 상을 받거나 이런 활동은 없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추천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1명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 선생님, 과목 선생님 2분에게 받게 되는데 어떤 선생님에게 받았냐면 케미스트리 선생님하고 그리고 AP 월드 히스토리 선생님한테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1명 그리고 스템 계열 뭐 수학이나 과학에서 선생님 1분 코어 선생님으로 그리고 나머지 코어 선생님은 넌 스템 계열 뭐 잉글리시나 뭐 히스토리나 이런 부분에서 선생님 1분 이렇게 3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클럽 활동에서 굉장히 잘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선생님이 매우 친하다고 하면 뭐 수학 선생님한테 받고 과학 선생님한테 받고 이렇게 받아도 괜찮고요. 잉글리시 선생님한테 받고 히스토리 선생님한테 받고 해서 같은 분야 안에서 이렇게 받아도 괜찮으니까 너무 수학과학 쪽에서 1분 그 다음에 소셜 스터디 뭐 잉글리시에서 1분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이언스 클럽 할 때 그 클럽 활동 선생님이 케미스트리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 활동이 또 이 월드 히스토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2 선생님에게 받은 것이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렇게 양분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에세이를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거였냐면요 스쿨 매거진에서 에디터를 선발하는 과정 안에서의 이야기를 메인 에세이로 쓰려고 했습니다. 커먼 앱을 쓸 때 거기서 메인 에세이로 차지하는 그 650자짜리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요. 이때 이 학생이 뭐 갖다가 쓰려고 했냐면 이제 매거진의 에디터를 선발하는 과정 안에서 본인이 느꼈던 거를 쓰려고 했어요. 스쿨 매거진의 선발, 에디터를 선발할 건데 이게 분위기 자체가 공부도 잘하고 본인이 그 사이언스 관련해서 이런 거 글 쓰는 것도 꽤나 잘 썼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하는 것도 선발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위기가 본인이 이제 에디터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 같은 클럽 안에서 다른 친구가 자기는 다른 리더십 포지션이 없다는 거야. 야 너는 그래도 사이언스 클럽 리더도 맡고 있고 그런데
있는데 이거 지금 내가 너무 하고 싶다 하는 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또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전체적인 클럽, 이 클럽의 분위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가 만약에 리더가 안 됨으로써 실망을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클럽에서 그래도 이 친구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에디터를 포기하고 그 친구가 에디터가 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무조건 리더십 포지션에 있어서 그 팀을 리더로서 끌고 가는 것만이 리더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클럽 그 커뮤니티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 포지션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와 이것이 얼마나 잘 운영될 수 있게 하느냐, 이걸 1번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 진정한 리더십이겠다 해서 리더십에 대한 색다른 다시 한번 다른 고찰을 통해서 본인의 퍼스널리티를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글 내용 자체로는 괜찮거든요. 글 내용 자체로는 굉장히 좋은데 저는 오늘 영상의 주제인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psychological coherence입니다. 이게 일관성이란 단어죠. 이 네 성격의 일관성, 그러니까 내 퍼스널리티를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요소만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활동들은 다양하게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너가 케미스트리를 지원할 거니까 케미스트리에 무조건 관련된 활동들만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EC라고 불리는 Extracurricular Activity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도 충분히 괜찮은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성격으로 나오는 부분, 그게 일관되게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 일관되게 설명이 되는 것이라 함은 내 액티비티들이 그러한 성격을 뒷받침하면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들의 추천서가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에세이가 이 나머지 두 개와 일관성이 있게 표현이 되었는지, 이거든요. 이 첫 번째 우리 학생이 생각했던 내용도 나쁘진 않은데요. 그런데 이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저랑 생각이 비슷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거 사이언스 페어 첫 번째 도전했는데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두 번째 또 참가했습니다. 참가하고 결과는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어요. 물론 공부한 게 어디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결과로서 뭔가 남아있는 것은 없죠. 이 인턴십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생이 하기 어려운 인턴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턴십을 얻기 위해서 이 기관에다가 끊임없이 연락을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뮤직은 뭐 그렇다 치고요. 우리 클럽에서 프레지던트로서 이 사이언스 볼이라든지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를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같이 출전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학생은.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짧게 쓰여져 있는데 이 코리안들과 이 필리핀 사람들을 같이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쉽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었던 학생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이 NHS와 맞물리면서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에게 과학, 수학 자료 같은 것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실험 기기라든지 참고서 같은 것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노력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선생님이 바로 요 선생님이거든요. 이 선생님이랑 함께 많이 도우면서 본인이 이것을 리드하면서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 케미스트리 티처 같은 경우도 사이언스 클럽을 하면서 본인이 여러 번 실패하면서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봐왔단 말이죠. 그래서 EC 하나로만 봤을 때는 다른 에세이가 나와도 괜찮을 만큼 다양한 EC를 한 친구인데 선생님들이 준 추천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선생님 모두 이 학생이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많이 봐왔던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추천서 안에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뭐 과학 선생님 한 명, 영어 선생님 한 명 이런 식으로 추천서, 내가 성적 잘 받은 수업 선생님한테만 추천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내러티브, 나의 스토리텔링 안에
안에서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그 선생님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포기를 모르고 계속 도전하는 그러한 퍼스널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 psychological coherence를 일관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끈기나 포기를 모르는 그러한 비슷한 내용의 에세이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앞에서 쓴 것보다 훨씬 더 캐주얼한 일화입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종이접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종이접기 하기 위해서 막 무슨 설명서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럼 그 설명서대로 종이도 막 접어야 되고 영상 같은 걸 보면서 따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종이접기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버리는 종이가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다 실패해서 다시 접고 하다 실패해서 다시 접고 하는 과정을 반복했을 거니까. 그래서 엄마한테도 많이 혼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종이접기가 왜 이렇게 이게 안 만들어지지? 좌절하고 그래 나는 never say die 이렇게 죽지 않을 거야. 난 진짜 실패를 하지 않을 거야. 다시 도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친구가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될 때까지 한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이게 사실 그냥 대화를 나누다가 스토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대화인데 이게 학생의 성격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딛고 일어나는 resilience, 실패를 모르는 그러한 능력,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실패를 했는데 실패인지 모르고 계속 도전하는 거죠. 사실 이게 그 resilience보다 더 상위에 있는 더 좋은 기질이라고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시 막 곱씹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될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이 학생은. 근데 종이접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앞에서 보여드린 커뮤니티 센터랑 연계해서 무언가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패하고 좌절했던 과정들, 그리고 계속 사이언스 페어 나가면서 안 되는데도 공부를 계속해서 대회를 나가고 사이언스 페어도 나가고 하는 본인의 과정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대학에서 에세이 하는 거에서 또 선발이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 공부한 게 뭐 물거품 되지는 않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일종의 컴피티션 같은 것들을 많이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에게는 실패가 장애물이 아니고 그냥 본인 삶에 이거 오타가 있는데 본인 삶의 일부처럼 받아들여 왔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 삶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다, 실패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봤더니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도전 될 때까지 도전. 그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삶에서의 실패가 없다라기보다는 이런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본인의 일상이기 때문에 삶 안에서의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계속 도전만 있는 거고 나중에 될 때까지 하는 그 결과까지만 있는 것이죠. 이러한 논지의 이야기를 써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훅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큰 대회의 상은 없지만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과 선생님들의 recommendation letter가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쓰여졌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본인의 에세이가 일관되게 자기 성품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이 이렇게 좋은 학교에 입학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도 에세이도 분명히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액티비티와 이 추천서와 본인의 에세이가 얼마나 내 성격을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플랫폼에서 새로 나온 테스트들을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